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B금융지주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계열사 9곳 중 6곳에 최고 경영자를 바꿨는데요. 이번 인사는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려 국내 증시가 환호하며 2,540선까지 회복하고 순풍을 탔습니다. 카카오가 인적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혁신안을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외식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또다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즉석 조리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KB금융그룹이 오늘 주요 계열사 9곳 중 6곳의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종희 회장 취임 이후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느 곳에 무게를 둘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 인사는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추가 실렸다는 평가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KB금융그룹은 오늘 주요 계열사 11곳 가운데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9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오늘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전문성을 가진 내부 출신과 시너지 확대를 고려한 인사들을 새 대표들로 발탁했습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먼저 증권은 자산관리인 WM부문, 손해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6곳의 최고 경영자를 교체했습니다. KB증권 WM부문 대표에는 이홍구 현 WM 부사장을 추천했습니다. KB손해보험에는 구본흑 현 리스크관리본부 전무, KB자산운용은 김영선 현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KB캐피탈 대표에는 빈중일 현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을, KB부동산신탁은 성채연 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저축은행은 서혜자 KB지주 준법감시인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KB증권 IB부문 사장과 이창건 KB국민카드 사장,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사장은 재선임을 결정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이번 인사에서는 9곳 중 6곳의 대표가 교체됐지만 물갈이 인사라기보단 안정에 더 큰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 보험, 자산운용은 다른 계열사가 아닌 내부 인사를 선택했고 나머지 3곳은 은행 출신을 이동시켰는데 이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위원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성과 창출과 변화 혁신, 조직관리 리더십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라며 내부 인재 중심의 선순환 경영 승계 구조를 정착하고 계열사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와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됩니다. 이날 전사와 모바일 경험 사업부를 시작으로 내일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사업부, 오는 19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디바이스 경영 부문 회의에는 200여 명, DS 부문 회의에는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과 DS 부문장인 경계은 차장이 각각 주관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 DX 부문은 주력 제품의 수요 둔화 방어 대책, 북미 유럽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전략 등을, DS 부문은 반도체 시황 전망, 첨단 메모리 기술 개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에 개막하는 국제 가전 박람회 CES 2024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준비된 기아가 보여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PBV 모빌리티 솔루션의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미래 사업 핵심인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PBV를 플랫폼 비욘드 비에클로 재정의하고 차량을 넘어선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5대의 PBV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용도에 따라 라이프 모듈을 바꾸는 기술인 이지와스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등의 기술도 선보입니다. 기아는 새로운 브랜드로 참가하는 만큼 PBV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긴축 기조에서 통화 완화로 정책 변환을 예고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통화 긴축이 사실상 종료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 논의를 시작했다는 건데 국내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1.34% 오르며 2,544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36% 오르며 2달여 만에 84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정책 전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국내 증시가 화답한 겁니다. 간밤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0%로 동결했습니다. 이어 내년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서도 내년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파월은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24원 50전 내린 1295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가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에 돌입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어 논란이 됐던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는 등 카카오 혁신안이 본격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혜림 기자와 함께 카카오의 새로운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가 이 새로운 대표 내정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내정자를 두고 이 회사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간 어떤 행보를 좀 걸어왔습니까? 네, 카카오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 건 카카오벤처스의 정신합 대표입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가 쇄신하겠다는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인데요. 1975년생인 정신합 내정자는 만 48세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베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매니저를, 현재 네이버인 NHN의 수석부장을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한 겁니다. 2018년부터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 AI 로봇 등의 선행기술, 모바일 플랫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근마켓, 생활연구소에 직접 투자하고 두나무 등을 관리해오며 스타트업계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는 정 내정자가 10여 년 동안 벤처 캐피탈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쌓으며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성장, 유니콘까지 각 성장 단계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커머스와 광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올해 3월부터 카카오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역할을 확대해서 CA협의체 내 사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카카오가 최초로 여성 CEO를 발탁한 만큼 이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를 좀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양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CEO가 모두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또 정신한 애정자와 최수연 대표 모두 40대로 젊은 여성 리더를 발탁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또 두 대표는 네이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관련된 플랫폼 업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이끄는 동안 포시마크 인수나 클로버 X 공개 등 사업 확대, 매출 성장 등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카카오는 실적 악화와 카카오톡 먹통 논란,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부터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불거지며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내정자는 경영 전략 개편, 기업 문화 변화, 그룹 지배구조 개편뿐 아니라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투자부문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신임 대표 발표 이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이 카카오 모빌리티 독과점 문제에 관련해서 좀 방안도 발표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수료 인하된 내용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제 늦은 밤에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택시 가맹 수수료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3에서 5%였던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췄습니다. 부가세 등을 고려해도 택시회사나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약 3.08%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맹인 일반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선 내년 안에 비가맹 기사 대상 부가 옵션인 상품인 프로 멤버십을 폐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단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폐지 일정은 정해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방안과 별개로 카카오티에서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해서 비가맹 택시기사는 누구나 기존처럼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차량 랩핑,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서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입니다. 배차 시스템도 택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첫 코일카드 발송 시 기존 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 거리를 우선으로 배차를 병행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가 수장을 바꾸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는 등 쇄신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신임 대표가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세아윈드가 영국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세아제강이 생산하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자켓용 핀파일이 적재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는 자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법인인 세아윈드가 영국 현지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규모는 하나 1.5조 원에 이릅니다. 세아윈드는 영국 남동부 해안 47km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노퍽 뱅가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세아윈드는 최대 외경 11m, 중량 2250톤, 길이 95m의 XXL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을 2027년 연말까지 공급합니다. 공급된 하부 구조물은 심해에서 해상풍력 상부 구조물을 바치게 됩니다. 세아윈드의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제품은 부식에 강하고 일반 하부 구조물 대비 더 많은 무게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유속이 심한 북해 지역에 적합하고 심해에서 무거운 상부 구조물의 중량과 무게를 견딜 수 있어 안전성도 높습니다. 세아윈드는 현재 영국 북동부 티스사이드 지역에 3만 평 부지의 생산 공장을 구축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 해상풍력 프로젝트 혼시3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이번 노퍽 뱅가드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3년간의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세아윈드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터빈과 타워의 대형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식이 강하고 무게 지지율이 뛰어난 세아윈드 제품의 추가 수요가 기대된다며 영국의 구축 중인 공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SP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오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프랑스 축구구단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장에서 한글 LED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 파리 생제르맹 리그홈 경기 시 안녕 파리바게뜨라는 한글 인사 메시지를 담은 LED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기를 관람 중인 팬들과 전 세계 72개국 미디어에 생중계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체결 행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국의 전통 문양 디자인에 안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선물용 과자를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1일 르아브르 A씨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생제르맹 선수 전원이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공식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한글과 대한 관심에 확대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라오스 경제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최고훈장과 명예시민권을 수여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엔 손사이 심판돈 라오스 총리 등 라오스 유관부처 관계자와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선 라오스 정부를 대표해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가 이중근 회장에게 라오스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라오스 명예시민권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조 1천억 원을 기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다시 한번 오르면서 이제 서울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자장면과 칼국수 등 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외식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마트 내 즉석 조리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 또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지난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밥 가격은 작년 7월 2,969원에서 작년 8월 3,046원으로 올라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3,215원이었던 김밥 가격은 지난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김치찌개 가격 역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뒤 5개월 동안 유지되다가 지난달 7,923원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 동일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 서민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외식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마트 내 즉석 조리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이마트의 주요 품목 매출 2위를 델리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델리 상품 매출 순위는 2021년 11위에서 지난해 8위에 이어 올해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델리 상품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매출 순위 10위권 밖에 머물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고물가로 외식비 부담이 늘면서 찾는 손길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컬리의 경우 올 들어 11월 말까지 판매된 상품들을 집계한 결과 판매량 2위는 가정 간편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무를 것이란 통계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0.7명 선에서 1.0명 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 가정에서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아마존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합니다. 아마존은 한국 남서부 지역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사무실 등 아마존 사업장의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관이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 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전산업, 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과 제주 산간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최대 5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눈이 내리는데요. 강원 북부 산간은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일요일 서울이 아침에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그치겠고 서울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낮 기온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그치겠고요. 광주와 부산이 15도로 시작해 광주의 낮 기온 17도, 부산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또 다른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모레 토요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추위는 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